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본론에서, 즉, 교재에서, 자, 이제 구체적으로 면접관과의 관계, 이런 것을 거기서 설명하는데요. 245페이지 교재를 보면은, 1번 1챕터에 있죠. 리퍼런스란 표현이 돼 있어요. 네, 책 교재가 이제 구성이 되기를, 첫 번째 리퍼런스란 표현으로 해서 돼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공무원 영어 면접 기출문제. 자, 서울시에서 어떤 것들이 실제로 자, 질문이 되고 답이 되어졌냐,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돼 있고, 공무원 그 다음에 영어 면접에 예상되는 문제는 어떤 것이고, 그 모델은 어떻게 답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냐 하는 것을 샘플로 거기서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에서 우리가 돌발 상황을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가 샘플에서 설명했지만요. 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냥 사심결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질문도 많아요. 그런 돌발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답을 할 쓰냐 하는 것은 그것도 연습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교재에서 전부 다 설명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기서 우리가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거기서. 자, 거기서 영어 면접 평가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영어를 갖다가 면접할 때, 이 면접이라는 건 기준이, 점수를 주는 기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점수를 주게 돼 있다는 거죠. 그 기준에 대한 점수를 우리가 주고 있는 영어 면접 평가 기준표라는 것이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거기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person skill이라는 말로서 개인 능력을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그때 개인 능력,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표현으로서 첫 번째 보니까 이게 생동감이 있을 표현하는 게 박력 있게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영어라는 것이 완벽하게 영어 표현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자신감 있게 표현하냐 그런 것도 상당히 점수에 많이 고려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를 얘기할 때 외국에서 살지 어렸을 때부터 살지 않은 이상 영어 발음이나 이런 것이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바에는 약간 틀리더라도 발음상에서 약간 틀리더라도 그걸 자신있게 말하냐, 못하냐. 이것이 이제 생동감이라는 얘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능력이라고 했죠. 언어면 비언어다. 그러면 이것은 비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제스처를 말하는 겁니다. 비언어는 제스처. 어떤 제스처를 하면 자연스럽게 제스처가 들어가면서 그 표현을 할 때 좀 긴장감을 덜하죠. 그래서 그런 제스처를 약간씩 넣어주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긴장된 얼굴이나 제스처를 넣어가면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점수에 들어간다 하는 것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구두표현 능력이라든가 서면 의사소통이라든가 창조성 그다음에 학습 능력, 관심 범위, 스트레스, 인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점수가 많이 드는 것은 에너지라는 죠. 얼마나 박력 있게 자신감 있게 답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가 될 거고요. 그다음 의사소통 능력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얼마만큼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줘가면서 표현하냐. 아마 1번, 2번이 가장 우리가 높은 점수를 줄 겁니다. 나머지는 한번 쭉 보시고 그런 참고를 하시고요. 2번 같은 건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있는데요. 자, 거기서 인터뷰 다음 퍼스널 스킬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대인관계입니다. 첫 번째 게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지금 나오는 것이 거기 1번에 개인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개인 능력. 그쵸? 이 개인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어 표현을 얼마나 재량껏 표현할 수 있냐 이것이 개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에너지라고 하는 건 자신감이라고 했죠. 박력 얼마나 틀린 구문이 하도록 혹시 발음이 자연스럽지 못하더라도 그걸 얼마나 자신감 있게 표현하냐 그 자신감을 여기서 말한다는 거죠. 첫 번째 그게 자신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신감 이 자신감을 얼마나 표현을 잘 하느냐 자신감 있게 표현하느냐 그다음 두 번째라는 것이 거기서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건데 물론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 거 이게 유창한 영어 표현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유창한 영어 표현이 있죠. 이렇게 영어 표현을 하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유창한 영어 표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다가 뭡니까? 상대방도 뭘 해준다? 상대방도 우리가 배려하는 표현이 된다. 상대방도 배려를 해주는 이런 표현. 상대방으로 하여금 같이 어떤 긴장감을 갖게 한다든가 이런 표현들은 좀 자제해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개인 능력 면에서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자, 이런 것을 보고 이제 본론에서 제가 예를 하나 설명해 줄 텐데요. 2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거기 나오는 것이 또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라는 것이
두 번째 표현이 이렇게 대인관계 능력이다 이렇게 있어요. 두 번째는 대인관계 능력이다. 이렇게 대인관계 능력이라 있죠. 대인관계 능력이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interpersonal skill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leadership 그 다음에 skill이라고 하는 것이나 persuasiveness 그 다음에 이런 거 설득력 같은 거 듣는 능력, 부활력 능력, 유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가장 점수를 높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설득력입니다. 상대방을 자기의 답에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우리가 자기를 논리를 펴느냐 하는 것을 이것은 항상 설득력을 우리가 표현할 때도 긴 문형을 하지 말고 어떤 간결성과 논리성과 명쾌함을 갖다가 주는 표현으로 해서 가급적 짧게 이렇게 표현해서 상당히 충분한 그런 이해를 돕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구사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3번에 우리가 듣는 능력이라는 게 있죠. 이 듣는 능력이라는 게 안 되면 설득력이라는 건 필요 없는 거죠.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듣는 능력이에요. 이게 제대로 우리가 우리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야만이 그 답에 맞는 그 핵심적인 그런 요지를 간결과 논리와 명쾌성에 의해서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듣는 능력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표현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대인관계 능력에서는 우리가 설득력과 듣는 능력 이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테이프라든가 어떤 그 녹음기를 틀어서 가급적이면 영어를 잘 그렇게 많이 들어보는 거 그렇죠? 많이 들어보는 연습을 좀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자, 행정능력이라고 돼 있는데, 행정능력.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의사소통, 자발성, 독립능력, 기획 및 조직능력, 문제분석, 재미분석 능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행정능력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이 우리 행정능력을 우리가 영어식으로 표현할 때, 영어로 행정능력을 표현할 때, 물론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건 일본에서 거기서 우리가 개인 능력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얘기를 했으니까 요즘 빼더라도, 어떤 질문에 대한 재무 분석 능력을 질문하든가 기획 및 조직 능력을 분석하든가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이런 거 기획 및 조직 능력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한다는 건 좀 어려운 겁니다. 공무원에 우리가 어떤 기획 및 조직 능력이라는 것은 고위 공무원들이 우리가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까지는 우리가 여러분이 준비를 안 해야 되지만 어떤 독립 능력이나 자발성 같은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한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꼭 준비를 해주는 게 좋죠. 자, 뒤에 우리가 예문이 다 있으니까 어떤 자발성을 갖고 자발적인 의식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영어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이제 문제 분석이라는 것은 문제 분석도 필요합니다. 자, 어떤 공무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 분석을 어떻게 하면 어떤 해결책을 갖게 하느냐 이런 것을 물어본다면 그 질문에 대해 해박하게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와 그 표현을 적절하게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가 우리가 판단력이 있어요. 이 판단력, 어떤 판단으로, 판단이 잘못되면 우리가 어떤 조직이 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로 판단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능력이라는 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큰 비중을 두고 아마 체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 능력이 있죠. 자, organizational, 그 다음에 skill이라는 조직 능력이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건 적응성이에요. 어떤 새로운 집단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응을 하느냐,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직 능력이라고 하는 거, 거기도 세 가지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그 조직 능력을 봤을 때, 이렇게 조직 능력을 봤을 때, 자, 이걸 봐서 첫 번째 우리가, 자, 적응성이라는 거죠. 적응성.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조직 민감성, 정적 민감성. 이게 뭐 정적 민감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적응성이라든가 조직의 민감성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organizational sensitivity 있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조직이 어떻게 돌아나 민감하게 대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영어식으로 표현하는 거. 얼마나 그런 것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 그 다음에 거기서 전문 직업 능력이죠. 그 특별한 분야의 전문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 질문에서 당신은 대학에서 뭘 이수했냐 라는 표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이런 표현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한 장을 넘기면 246페이지가 나왔어요. 246페이지를 보면은 이것은 제가 샘플에서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을 얘기할 때